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저희 컨쇼는 오픈 채팅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시가 끝나긴 했나봐요. 이제 가채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교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 중에 이렇게 이제 가채점을 올려주시고 아주대나 인하대 공대 쪽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화공이나 전자기계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계공 좋죠 라고 해서 기계공 중심으로 인하대 아주대가 우리 학생 어느 정도 수준이고 대학교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도 한번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00분위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가채점을 가지고 대학교 학과를 환산 점수화 해가지고 찾으면 훨씬 정확하게 현재 위치를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조사를 좀 해서라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제 가채점이 들어왔습니다. 가채점을 볼 때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표준 점수 라인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화작본 친구고요. 국어가 표점이 115점이고 미적이 121점. 국어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영어도 3등급이고요. 생명과 제약 같은 경우도 표점을 해야 됩니다. 61에서 64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요 표점을 가지고 대학교 학과별로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가채점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에두비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GPT 같은 애예요. 그래서 LMM 프로그램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에두비 프로그램 중에 자료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창고에 들어가시면은 이 상단에 있더라고요. 2025학년 정시 가채점 환산 점수 계산 프로그램이 있고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환산 점수 계산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건데 편집 사용.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수능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가채점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표점을 요 핑크 색깔에다가 표점을 집어넣으면 되고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을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가채점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점을 이제 다 집어넣고 요 아래쪽에 가채점 환산 점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대학교랑 요 옆에 나와 있는 여기가 지금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요 필터를 이용해서 뭐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레벨 한 단계 정도 더 높여서 건대 정도 이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필터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링 작업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의 건국대학교는 현재 639.3인데 학과를 조금 낮춰서 볼게요. 물리학과 같은 것들.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이제 안정권을 좀 바칠 수 있는 학교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돌려보면 좋잖아요. 더 많이 돌리셔도 되잖아요. 아주대학교랑 인하대학교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인하대학교 기계공 같은 경우는 점수가 884점대고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883점대 이렇게 나오고 가천대학교는 두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85점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환산 점수 있잖아요. 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 지금부터 에두비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대학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두비 바로가기를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뭐처럼 생겼나요? GPT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프롬프트 창이 있고요.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제부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환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지원할 때는요, 정확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2025학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부터 정확히 넣어야 됩니다. 2024, 2023 데이터도 분명 이 에두비가 학습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시 전형이잖아요. 전형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인하대학교, 그리고 과는 기계공학과죠. 그래서 지원 가능한 환산 점수를 알려줘. 지금은 아마 가채점만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고 클릭하면은 이제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과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중하 라인으로 알려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인하대학교 정시로 지원했을 때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지원 안정권이 한 900점대고요. 도전권이 859점대네요. 아까 우리 친구가 884.27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요 적정권과 지원 안정권이니까 충분히 인하대학교는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아마 전자공이나 이런 데는 좀 높게 형성이 될 건데 기계공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 복사해 가지고요. 또 그대로 칠 필요 없잖아요. 대학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번에는 대학교를 좀 두 개를 넣을게요. 첫 번째는 아주대학교랑 그리고 아까 가천대 요 두 개의 대학교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점수가 아주대학교는 883.86이었고요. 가천대학교는 85.05였거든요. 자, 보시면은 아주대학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안정권이 85.2이고 도전권은 78.12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주대학교 데이터 안 나왔죠. 그러면 아주대학교는 데이터가 없나봐 라고 생각하시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LMM 프로그램은요, 프롬포트나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빠진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제가 이거 다시 찾아내는 거. 저는 GPT가 됐건 에두비가 됐건 제가 사용하면서 얘가 만약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정시전형 아주대학교만 그러면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찾을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 봐. 없을 리가 없어. 자, 보시면은 정시전형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한 900에서 873점대가 형성되는데, 보면은 우리 아이가 아까 아주대는 883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보다는 아주대학교가 조금 더 합격률이 조금 덜 나올 것 같고, 확실히 가천대학교는 85.05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정권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대보다는 인하대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하대학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컨트롤 엔터를 해요. 컨트롤 엔터 하면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가 884.2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84.2점인데 여기 이렇게 우리 학생의 점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이 합격률 프롬프트는 좀 복잡해요. 수학 공식에 대한 걸 막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에두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이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정시 가채점 합격률 계산이 있죠.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그냥 질문 여기까지만 작성한 다음에 넣으면 아마 계산을 해줄 겁니다. 학생의 환산 점수랑 요 구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지금 884.2면은 적정 구간이랑 합격률에 대한 부분이 요 사이가 한 50에서 69 사이로 걸릴 것 같고, 학생은 약 한 60% 정도의 합격률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안정권은 아니고요. 적정권과 안정권은 좀 사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입시에서 60%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가천대학교 있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가천대학교 점수를 집어넣고요.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아까 점수가 85점이었어요. 85점이었을 때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점이면은 지원 안정권에 거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점수 합격률이 한 70%는 무조건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0%가 넘어갔다라는 건 이제 거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점권 라인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85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안정권 점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90%, 그러니까 요게 이제 0.2 차이 나는 거니까 합격률 되게 높게 잡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가천대학교를 넣었을 때는 안정권인 거고 인하대학교를 넣었을 때는 지원 적정권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학 레벨을 한 단계 조금 더 높여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2025학년 건국대학교 아까 물리학과 있죠. 기계공보다는 물리학과 대학교 레벨을 높일 때는 약간 학과 무너뜨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번에는 여기 보시면 정시 가채점 환산 점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거거든요. 한번 요 부분을 가지고 건국대학교 물리학과는 환산 점수 얼마나 나오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점수대가 나오는데 요게 보면 안정권이죠. 지원 안정권 요 점수대가 70에서 한 80% 정도 합격률을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적정권은 이제 한 50에서 69, 그리고 도전권이 한 30에서 49%. 그러니까 다른데 보통 데이터 만들 때 20%까지 뒤로 보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공지능은 30%대를 이제 도전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명 합격하는 거니까 도전권이 맞기는 한데, 자, 보시면은 요 점수대 있죠. 요 점수대를 가지고 아까 우리 학생 한번 어느 정도로 합격률을 나타내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639.3이었나? 639.3이었거든요. 3점.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잠깐만. 그냥 눈으로 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도전권이 650점대였잖아. 안 되는 거구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인하대학교나 아주대학교 요 라인인데 인하대학교가 합격률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가천대학교 라인 있죠. 뭐 광운대나 이런 데도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 안에서 좀 안정권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대학 레벨 조금 더 높여서 대학교를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솔직히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이랑 국민대 숭실대를 비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참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이제 진짜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은 또 입시할 때 도움이 되니까 환산 점수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리고 뭐 대학교 입시 모집 요강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지 말고 질문하라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긴 하다. 이제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